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 도중 실수로 잘못 추방된 이주민을 두고 정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LA에서 체포된 한국인 등 불법 이민자 체포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려다 추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작성할 땐 정직이 최선이라 질문의 사실대로 답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하버드 대학에 1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철회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법원에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뉴욕주의 혼잡 통행료 중단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 21일까지 요금 부과를 폐지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예정됐던 뉴욕 한인회장 이취임식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이명석 차기 회장 당선자는 한인회 운영 상태, 한인회 간 재정 상황 등 파악이 어려워져 행사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석 회장은 협의 없이 일방적 취소 발표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인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 도중 실수로 잘못 추방된 이주민을 두고 정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LA에서 체포된 한국인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로버트 가르시아, 맥스웰 프로스트, 야사민 안사리, 맥신 덱스터 등 하원 의원 4명은 어제 엘살바도르로 떠났습니다. 지난달 체포돼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실수 탓에 잘못 추방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당 벤 홀런 상원 의원이 지난주 엘살바도르를 찾아 가르시아를 면담하면서 그의 석방과 귀환을 요구한 데 이어 민주당의 두 번째 엘살바도르 방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구속력 있는 만장일치 판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 무시를 지적하기 위해라며 엘살바도르 방문 배경을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추방된 갱단원 불법 이민자를 위한 사과 투어를 계속하고 있다며 자신이 대표하는 미국인보다 추방된 불법 이민자를 우선하는 당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각 의원을 향해 자신의 지역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 불법 이민자에 대해 왜 언급하지 않았냐고 되물으면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들 사례 중에는 LA에서 IC에 의해 체포된 한국인 백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백 씨에 대해 본국에서 향정신성 약물에 연관된 중대범죄로 수배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던 독일 10대 소녀 2명이 하와이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머물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들은 3일 동안 죄수복을 입고 유치장에 구금됐다 추방됐습니다.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북쪽 루슈토크 출신인 19세 샬롯 폴과 18세 마리아 레페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세계 일주 여행에 나서 뉴질랜드와 태국을 거쳐 지난 3월 18일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폴과 레페레는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으며 신체 스캔과 알몸 검색까지 받았지만 결국 12피로부터 입국 거부와 추방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와이 언론 비트 오브 하와이는 CBP 직원들은 2명의 독일 10대 여성이 하와이에 5주간에 체류하려면서도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불법 취업 의도를 의심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수갑을 차고 녹색 죄수복을 입은 채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다른 수감자들 옆에 있는 유치장에 수감돼 곰팡이가 핀 매트리스에서 밤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19일 수갑을 찬 채 호놀룰루 국제공항으로 돌아온 이들은 일본 도쿄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체포된 지 3일 후 도쿄와 카타르,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루슈토크로 돌아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들 10대 여성 2명의 사건에 영사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이스타 승인이 미국 입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입국 승인은 도착 시점에 국경 관리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입국하려다 추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작성할 땐 정직이 최선이라며 신청서 작성 및 인터뷰 시 사실대로 답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주재 주한 미 대사관은 X에 경미한 범죄라도 법 위반 이력은 비자 거절이나 심지어 미국 입국 영구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사들은 과거 위반 사항이나 체포 기록을 포함한 범죄 전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직함이 항상 비자 거절을 의미하진 않지만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은 지난 14일에도 X를 통해 미국 내 체류기간을 준수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대사관은 이날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며 과거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체류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정 준수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1일 미국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중단되지 않으며 우린 비자 소지자가 모든 미국 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미국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이 결혼해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 구상에 나섰습니다. 출산을 하면 $5,000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 참모들이 접수한 제안엔 정부가 후원하는 장학제도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전체 장학금 중 30%를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할당하자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모든 산모에게 현금 $5,000를 베이비 보너스로 지급하는 구상도 있습니다. 9명의 자녀가 있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출산율과 혼인율이 국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의 교통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이 배란과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월경 주기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 1.62명인 미국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 안전망 위기를 막기 위해 2007년부터 하락세인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같은 저출산 대책이 구체화될진 아직 불확실하지만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은 저출산 문제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주요 의제로 다룰 조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캠퍼스 내 유대인 혐오 활동 근절 등 교칙 변경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하버드 대학에 $10억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철회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법원에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보건 연구에 대한 지원 자금 중 추가로 $10억 철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지난 14일 미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하자 $270만 규모의 국토안보부 보조금을 취소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22억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10억 지원금을 철회할 경우 하버드대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추가 조치를 계획하게 된 것은 하버드대가 교칙 변경 요구 공문까지 공개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한 분노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버드대는 어제 정부의 지원금 중단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지난주 연방정부는 하버드대가 불법적인 연구 수용을 거절한 이후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며 이는 정부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기 때문에 우린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란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명단엔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에너지부, 연방총무청 등 연방정부 부처가 총 망라됐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소셜미디어에 가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바이든 전 대통령 모습에 합성 논란이 일면서 급기야 위독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어제 X와 인스타그램에 부활절을 맞아 가족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서 배우자 질 바이든 전 영부인을 포함한 가족들은 델라웨어 자택 앞에 모여 앉아 있고 바이든 전 대통령은 가장 뒤에 서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에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실제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진을 오려 합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격식 없는 차림인데 바이든 전 대통령만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다는 점이 수상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른손도 손자 어깨에 자연스럽게 얹지 않고 어색해 보입니다.
팔 각도상 나올 수 없는 손가락 모양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의 머리카락도 바이든 전 대통령 양복에 있는 오른쪽이 변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앉아 있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 혼자 일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어색하다는 주장입니다. 일각에선 사진 조작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배경으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건강 이상을 은폐하고 재출마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다룬 신간의 사전 주문이 아마존의 정치, 사회과학 분야 톱10에 올라 있습니다. 정부가 뉴욕주의 혼잡통행료 중단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당초 명령안 폐지 시한이 지나면서 다음 달 21일까지 요금 부과를 폐지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쇼 더피 교통부 장관은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뉴욕주가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당초 교통부는 뉴욕주의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을 4월 20일까지 폐지하라고 명령했지만 주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자 이번엔 5월 21일까지 통행료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을 유지할 경우 뉴욕주 정부가 왜 이 프로그램이 연방법 위반이 아닌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방정부 승인까지 얻은 프로그램을 트럼프 행정부가 갑작스레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란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피 장관은 뉴욕주가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경우 5월 28일부터 뉴욕주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과 승인 등을 보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혼잡통행료는 연방세금으로 건설된 맨해튼의 도로를 사용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이는 이중관세란 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가 노동자 계층의 뉴욕시 접근을 막고 불법적인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도록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예정됐던 뉴욕 한인회장 이취임식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이명석 차기 회장 당선자는 사무국 직원들이 사임하면서 한인회 운영 상태, 한인회 간 재정 상황 등 파악이 어려워졌다며 인수인계가 늦어져 행사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석 회장은 협의 없이 일방적 취소 발표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명석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당선자는 어제 5월 1일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회장 이취임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명석 당선자는 취소 이후로 한인회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이 지난 3월 말 사임하면서 이 취임식 준비는 물론 사무국 업무 파악이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재무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국장도 사임을 통보해 재무 현황 파악도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이 당선자는 인수인계위원회 모임도 당초 지난 14일로 제안했었지만 일정상의 문제로 21일로 정해졌다가 다시 25일로 연기됐다며 뉴욕 한인회의 운영 상태와 한인회 간의 재정 상황 등의 파악이 우선인 만큼 이를 먼저 확인한 후 이 취임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해 이 취임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은 이명석 차기 회장 당선자가 아무 협의 없이 이 취임식을 취소한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본부장이 사임했지만 사무국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39대 한인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칙에 따라 오는 5월 1일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인회 간의 어카운트 및 회관 열쇠를 인계 은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부청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지난 18에서 20일 한인 차세대 육성을 위해 한글학교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동남부 협의회와 협업으로 개최된 이번 연수에는 협의회 지역 한글학교 교사 110명, 학생과 학부모 100명 등 21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부모를 위한 특강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시범 수업 등이 진행됐습니다. 수업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한 특강과 전략 중심 교수법, 학습 설계와 활용을 주제로 한 워크숍, 그리고 애틀랜타 인근 세안 한국학교와 KCPC 연합한국학교에서 강사진이 진행하는 참여 수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연회도 개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추모와 존경의 표시로 연방정부 건물 등의 조기 개항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난민 등 각종 국제 현안을 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립해왔지만 이날 고인에 대해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며 그는 열심히 일했고 세계를 사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로마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찾게 되면 지난 1월 재집권한 뒤에 첫 외국 방문이 됩니다. 뉴욕 경찰이 어제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서 30세 남성 한 명을 초고층 빌딩 내의 무질서 행위를 이유로 경찰 기동대가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4시 30분 신고를 받고 트럼프 타워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거처인 펜트하우스에 출동해 고층 외벽에서 한 사람을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혐의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타워는 개인들의 콘도와 레스토랑, 상점들이 입점해 있으며 관광객 입장이 허용되는 최고층의 공용 정원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타워는 지난 수년 동안 항의 시위, 폭파 위협 등 수많은 사건과 기습 공격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 20일 저녁 워싱턴 DC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핸드백을 도난당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놈 장관은 백악관 부활절 행사에서 도난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놈 장관의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이 캐피털 버거 식당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검토했고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정체불명의 백인 남성이 그녀의 가방을 훔쳐 식당을 떠나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둑맞은 핸드백에는 운전면허증, 약, 아파트 열쇠, 여권, 국토안보부 출입 배지, 화장품 파우치, 백지수표, 그리고 약 $3,000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식당에는 놈 장관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 요원이 2명 이상 있었으며 식당이 크게 붐비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